133쪽을 보시면요. 거기 첨부 서면에 원본 환부 청구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거기 보시면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첨부한 서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받으면 등기소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만 다음의 서류에 대해서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을 보시면 등기신청 위임장 또는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신청 뭐가 있었죠?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었죠. 이 확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은 해당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된 서류이니까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등기 신청 위임장이나 위임 확인 정보 같은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 등기 신청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받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이러한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쉽게 또 취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한다면 돌려받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런 것들은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유념하시고요. 등기원인 증서가 반환이 돼야 되는데 등기원인 증서는 계약서를 얘기해요. 계약서는 한 장만 존재하는 서류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는 돌려줘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좀 꼼꼼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등기를 보실 건데 신탁등기 보겠습니다. 이 신탁은 명의신탁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부실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부했습니까? 부동산 실명법 안 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민사특별법 했어요? 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의신탁자라고 부르죠. 을을 뭐라고 부르죠?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등기 명의는 소유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가능해요.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 을을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때 대외적인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되니까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대외적 소유권만 취득하게 돼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 다. 그 다음에 대내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은 뭐고 대외적 소유권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소유권, 이거를 대내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를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대내적 소유권,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진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아무도 진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누가 진짜 소유권자인지 애매합니다. 따라서 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런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계약은 등기의 공시 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등기의 공시 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계약은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권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계약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무효가 된다면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이 등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 변동도 무효가 돼요. 미국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믿고서 부탁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위는 맡길 위자예요. 부탁을 맡기는 자, 부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부탁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이 신탁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인데 이때의 권리는 소유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다른 권리도 다 포함이 돼요. 다만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예를 들자면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는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고 있죠. 명의만 넘어가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가요. 이때는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다 넘어갑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요. 공시기능의 혼란이 야기됩니까? 공시기능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은 유효한 계약이에요. 공시기능의 혼란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 신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갑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걸리니까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가 나오면 우리 어머니에게 달마다 네가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러면 신탁의 목적은 뭡니까? 월세 나서 생활비 마련해 드리는 거. 이게 신탁의 목적이 돼버려요.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겠죠. 이걸 공시하는 등기를 신탁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유권이 부탁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해야 되니까 신탁 등기도 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 권리자가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을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취득은 하지만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월세를 나서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소유권 행사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신탁 등기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건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신탁 등기도 공동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단독 신청으로 바뀐 거예요. 개정사항이라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이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A를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권리자 수탁자 을과 등기의무자 신탁자 갑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공동 신청 등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이때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데요. 두 개의 등기 중에서 주된 등기는 어떤 등기일까요? 소유권보다 중요한 등기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고 신탁 등기가 종된 등기인데, 이때 등기 신청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 기록할 때고 등기 관리자 기록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신탁의 내용을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안에서 신탁 등기도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 번호도 동일한 순위 번호를 씁니다. 이게 환매 등기와의 차이점입니다.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죠. 다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별개로 작성하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순위 번호가 같아요. 같은 순위 번호를 쓰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되셨죠? 이때 이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그렇다면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여기를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을이.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 갑은 신탁자 갑 또는 수익자 A는 요 신탁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할 때는 신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의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대위 신청할 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일까요? 별개의 신청 정보일까요? 별개의 신청 정보겠죠. 따라서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될 텐데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소유에서 이 마지막 칸은 등기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요.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기록이 됐고, 두 번째 소유권 이자, 등기 원인은 신탁.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수탁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탁을 받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뜻이에요. 수탁자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를 빈칸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 칸을 만듭니다. 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칸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신탁의 목적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신탁이라고 쓰고, 신탁의 목적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를 신탁원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탁의 목적은 신탁원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탁원부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그럼 번호를 보고 신탁원부를 찾아서 신탁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것이고, 맞아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것이고, 주된 등기는 당연히 소유권 등기니까 이걸 기준으로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신탁의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신탁의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신탁 등기도 각각이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에 신탁 등기를 할 테니까 신탁 원부도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신탁 등기를 따로따로 각각의 토지 등기부에 기록할 테니까 신탁 원부도 다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는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신탁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10개. 신탁 부동산이 3개면 신탁 원부도 3개.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는 것이 신탁 원부라는 장부입니다. 또한 이 신탁 원부는 여기다가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것이어서 이건 등기부라고 봅니다. 강의의 등기부라고 봐요. 따라서 이거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신탁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등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등기 하느냐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면서 신탁 등기도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등기,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전부 다 수탁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 신탁자에게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죠. 이 채권자가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이 신탁자가 채무자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제가 7초 전에 제가 소유권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을에게. 더 이상 신탁자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신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이나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탁자도 있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고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탁자의 재산이라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때는 신탁의 목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시가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 기출 지문이에요. 하나 더. 여기 수탁자가 2명이라는 겁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그럼 등기부에 2명이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 형태가 소유자의 등기명인이 2명인데 공입니까? 합입니까? 네? 합이요. 그 다음에 여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가 2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2명이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 형태는 공입니까? 합입니까? 이것도 합이에요. 둘 다 합이에요. 공유와 합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이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요. 그럼 여기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을과 의 사이에? 뭐예요? 있죠. 따라서 공유입니까? 합입니까? 합입니다.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기부에 이름만 올리는 겁니다. 등기부에 이름만 올려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건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있어 수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이때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 형태는 합의가 됩니다. 네, 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의 목적이 있느냐 없냐. 이거 갖고 합의와 공유가 구별된다는 거.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요? 합의요. 없다면 공유. 공유와 합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신탁 등기에 있어서. 이때 을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을이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을이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좀 관리를 해서 월세 나서 여기 어머니에게 좀 보내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다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재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 재신탁도 다시 체결된 신탁계약이니까 두 개의 등기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뭐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 두 개의 등기가 같이 나오겠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따라서 두 명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겠죠. 그리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새로운 수탁자는 누굽니까? 병이 되겠죠. 이 병이 새로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요 신탁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고 순위번호도 같은 번호를 쓰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재신탁 그리고 새로운 수탁자 누굴까요? 병 그리고 신탁 그리고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이를 재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본래의 신탁과 이 재신탁은 구조가 어때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 그리고 순위번호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등기는 소유권 등기니까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등기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거 다 했던 건데 왜 처음 듣는 세 번째 하는 건데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리고 신탁 등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조 그리고 여기는 가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이라고 기록하고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출지문이에요. 지금 판사하는 건 전부 다 기출지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이 갑에게 전화합니다. 갑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파트 관리하니까 자꾸 비용이 들더라. 비용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아이들 교육비도 모자른데 너한테 비용을 줄 수는 없고 네가 그 아파트 일부 지분을 팔아서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을이 아파트 지분을 3분의 1을 병에게 넘깁니다. 소유권 3분의 1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있고 이제 3분의 1에 대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3분의 1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 을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탁 재산이 3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었죠. 병에게 넘겼으니까. 그럼 신탁의 내용이 줄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탁 등기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고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 신청이 될 테고 순위번호도 같은 번호를 쓸 겁니다. 맞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누구에게? 네? 병에게. 그럼 병은 공유자가 되죠. 공유자 병 3분의 1 취득했음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신탁의 내용은 바뀌었죠. 신탁재산이 줄었죠. 그래서 2번 신탁등기 변경. 신탁등기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재산은 을이 얼만큼 가진 겁니까? 3분의 2만 가진 상태예요. 이걸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신청, 신탁등기는 단독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신청, 순위번호 같은 번호를 쓸 텐데요. 이게 주된 등기예요. 이건 종된 등기고,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 등기니까.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신탁, 그 다음에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요 을이 갑에게 아파트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을이 아파트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이 을에게 네가 좀 팔아갖고 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팔아줘야 되니까 신탁계약은 일단 해지가 돼야 되겠죠. 신탁계약 해지가 되고 이제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탁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신탁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신탁등기 말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신탁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등기 말소 등기를 같이 신청합니다.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신청, 순위번호 같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 누굽니까? 병. 그리고 신탁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말소가 돼야 되겠죠. 2번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 지워질 겁니다. 여기서 신탁 등기,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게 주된 등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순위번호는 주등기. 맞아요? 네. 똑같아요. 구조들이 전부 다. 되셨나요? 네.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 을이 아파트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 갑이 을에게 네가 우리 어머니 봉양해 준 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아파트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는 없어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신탁계약은 일단 해지하겠죠. 그리고 신탁계약 해지할 테고 이제 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를 않아요. 신탁의 목적에서 신탁의 목적에 의한 제한이 풀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유재산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신탁이 될 테고요. 근데 수탁자 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신탁 등기가 되었죠. 그러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신탁계약은 해지가 됐으니까 신탁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고유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신탁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2번 신탁등기 말소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도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따라서 이게 뭡니까? 주등기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요 정도 보시면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다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 양념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등기법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갑이 을에게 10억 원을 신탁합니다. 부동산을 믿고서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 을은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신탁의 목적이 있겠죠. 10억 원을 맡긴 이유가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갖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과 병은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맞아요. 매매계약 체결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신탁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신탁 등기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 신탁재산을 10억 원을 병에게 처분해서 돈 대신 뭘 사라는 겁니까? 아파트.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테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신탁등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맞아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의. 맞을까요? 네. 요거까지 보면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134쪽을 보시면 신탁에 관한 등기 나와 있는데 거기 양가로 1번, 2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신탁의 공시에 대한 나와 있는데 신탁의 목적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돼야 되겠죠. 그게 신탁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신탁의 목적이 공시되지 않으면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는 제한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네? 신탁 등기가 돼야지만 신탁의 목적이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고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행사는 제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신탁 등기가 돼야지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탁 등기가 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겠죠. 신탁 등기 신청 절차 나와 있는데 거기 신청인 보시면 1번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따라서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말세복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변경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죠. 2번을 보시면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뭡니까? 재신탁. 맞죠? 이때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갔나? 지웠나? 아, 이거 똑같다고 했죠? 재신탁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의. 3번을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다만 단독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입니까? 아닙니까? 네,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따라서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의.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별개의 신청 정보겠죠. 따라서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 관계가 공유다 합이다? 합이요. 두째 줄에 나와 있죠. 합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고 했죠. 네, 신탁의 가등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하면서 신탁의 가등기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실행 나와 있는데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이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등기부에는 반드시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강의의 등기부겠죠. 강의의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장부가 될 겁니다. 신탁 원부는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마다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너무 번호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 1년마다 새롭게 부여하고요. 신탁의 말소 등기 거기 두째 줄을 보시면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재산의 처분 기속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 재산이 위탁자,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의 말소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 그리고 순위번호 동일.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세제 줄을 보시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그렇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등기 나와 있죠? 맞아요. 주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고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거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고 순위 번호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나와 있는데 신탁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이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할까요? 안 할까요? 수탁자가 등기무자가 된다는 얘기는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하는 등기가 실행이 될 때 등기관은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탁의 목적에 반한다면 각하해야 되겠죠. 네. 2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수탁자를 등기무자로 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 강제경매 등기, 임의경매 등기 등의 족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수리한다고 했죠.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집행도 할 수가 있고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거기 수탁자를 등기무자로 하는 밑줄 치점 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위탁자를 등기무자로 하는 밑줄 치점 위탁자를 등기무자로 하는 이러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했죠. 왜? 더 이상 위탁자 재산이 아니라고 했죠. 수탁자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정도 보시면 신탁 등기는 다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상권 등기를 볼 건데요. 지상권 등기. 지상권 내용은 민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테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136쪽의 맨 밑에 양가로 2번, 아니 반가로 2번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죠.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용익물건이니까 범위. 맞아요.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필요적 기록상입니까? 임의적 기록상입니까?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상권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공부하십니까?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그 문구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예요.
밑줄 치시죠.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하여 지상권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의 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료,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필요죠. 임의적.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급시기, 기간의 의미가 있죠. 따라서 임의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용익물건은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일부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네? 구분지상권? 관심이 없으셔요? 구분지상권. 처음 들으셔요? 이거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땅 속의 상하 또는 공중의 상하를 정해서 이 중간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뭡니까? 구분지상권이라고 불러요. 땅 속의 상하 또는 공중의 상하를 정해서 그 범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수목의 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럼 이 구분지상권도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수목의 소유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이게 먼저 문제가 됩니다. 여기 건물, 기타,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통 지하철, 그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 공작물이죠, 철로. 그럼 이거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것도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나무 심을 수 있을까요? 크다가 말겠죠. 여기다가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아예 심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소유 목적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네. 그렇죠. 보통 구분지상권은 어느 경우에 설정이 되느냐면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여기는 세 필지가 존재합니다. 세 필지가 여기는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는 102번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0번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여기에도 건물을 신축했어요. 어떠한 유혹에 빠질까요? 꼭 연결하고 싶죠? 저 같으면 연결하고 싶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설정하는 게 뭘까요? 구분지상권이에요. 맞습니까? 지하철을 설치할 때 또는 공중에는 이렇게 구점을 설치할 때 보통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구점을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걸죠. 그럼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도면이란 것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진 것이 도면입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토지를 옆에서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는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 신청할 필요 없이
지상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지상권이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구분 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인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건물이, 그리고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는 A 소유고 B 소유고 C 소유입니다. 이때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 B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여기선 소유자가 다 다르니까 구분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구분 지상권을 설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3층과 2층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과 1층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지상권 설정받아야 될까요? 일반 지상권을 설정받는 겁니다. 뭐로? 대지 사용권으로.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대지 사용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구분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 그러면 구분 지상권을 보시면 거기 구분 지상권의 신청 정보를 보시는데요.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분 건물의 경우에 상층의 건물은 하층의 건물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지지되어 있으므로, 즉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지되어 있으므로 상층의 구분 건물로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지상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층의 건물은 하층의 건물과 필연적으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범위를 획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작년에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첨부 정보를 보시면 동글뱅이 1번에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도면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3번을 보시면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 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똑같은 지상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권리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지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넘기겠습니다. 지역권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권 등기도 성질 의의는 민법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신청 절차를 보시죠. 신청 절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이겠죠. 필요적 기록상. 용의 물건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죠.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도 기록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를 표시해야 되고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를 표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정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약정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될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볼 건데요. 지역권 등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 했던 거예요. 다 반복하는 건데. 여기 도로가 나 있고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갑은 100번지 토지 소유자, 을은 101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행 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네? 요역지. 승역지죠. 승역지.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요 토지는 뭡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전부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승역지, 요역지는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죠. 등기부 따로 있을 겁니다.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승역지 등기부, 요역지 등기부 따로 있을 거예요. 이때 지역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갑 등기부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 승역지 하겠죠.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을. 을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권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지역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역권도 넘어가니까 만약에 을을 기록하면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을을 기록해야 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지역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게 돼요. 따라서 이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요 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자는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다가 범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요 부분을 표시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을 기록해야 되죠. 목적은 뭘까요? 통행을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와 목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이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라는 뜻인데 받들 승자를 써요. 그리고 역은 역할인데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예요.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역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에는 범위, 목적, 유역지 표시가 기록이 돼야 돼요. 이건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등기가는 이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유역지에도 이 지역권 등기가 됐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유역지 등기부에 1번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범위를 표시하고 범위 그 다음에 목적도 표시하고 통행 그 다음에 이건 요역지 등기부니까 어느 토지가 자신을 받들고 있는지 공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승역지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인데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때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인데 이때 갑이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A는 전세권자예요. A는 을에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고 했죠. 이용권을 가진 자는 다른 자에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가진 자는 다른 자들로부터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이용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수익권 등이 이용권이에요. 그러면 이 A는 여기 인접토지 소유자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는 이 지역권, 을의 지역권은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두 번째, 이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B는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A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4초 전에 이용권을 가진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지상권자는 이용권자입니까? 네. 있죠. 지역권 설정받을 수가 있어요. 갑으로부터 지역권 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주등기죠. 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되셨죠? 그러면 갑은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고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는데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해줄 수 있을까요? 또 어려우셔요.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줄 수 있고 이용권을 가진 자도 지역권 설정받을 수 있다고요. 지역권 설정이 됩니까? 됩니다.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하나, 둘, 부기등기. 되셨어요? 요 정도면 지역권과 관련된 건 거의 다 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이거는 안 보셔도 되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보실 건데요. 문제집을 보실 때는 항상 요약집을 옆에다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거의 문제집에 있는 건 거의 다 한 80~90%는 다 요약집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공간정보법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간정보법은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성실하냐 아니냐 그거 갖고 점수가 결정이 되죠. 네, 한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공간정보법은.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10개 이상은 득점을 하십니다. 무조건 10개 이상 득점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집은 1시간 후에 보겠습니다. 1시간 후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